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 막판 주춤했었던 삼성전자 다시 저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있어서 핵심 모멘텀 투자 전략들 분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결국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가 임박하고 있겠고요. 사실 지금 한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거의 2년 3년 동안의 퀄 테스트 통과했다 아니다 통과했다 아니다 몇 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 보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2년 3년 정도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게 기술력을 추월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나가지고 신제품 공급 보도가 신나게 막 진행이 됐어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원비 D램 요거 양산 최초 했다 그러면서 HBM3 최초 공급, HBM3 최초 공급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SK하이닉스 쪽에서 HBM4 요거 이제 그 샘플 보낸 지가 꽤 됐거든요. 몇 달 됐는데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서 공급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을 현재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번째 메인 공급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위 격차를 굉장히 크게 둬요. 첫 번째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주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좀 덜 주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을 거의 적자를 면할 정도로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좀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SK하이닉스 쪽의 프리미엄을 좀 낮추고 삼성전자에게 좀 이 점유율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평택 공장 준공을 앞당기고 있어요. 평택은 이제 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앞당기고 있겠다. 바로 HBM4 상용화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넘어서 4.2에서 1위를 달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주가까지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격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테스트 완료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3, HBM3E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이 됐었죠. 그 중에 가장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건 결국에 발열이었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니까 발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속도, 성능 자체가 별로였다. 그러니까 HBM이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속도가 삼성전자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쓸 수 없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성능 자체가 좋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넘는 심각한 이 성능 문제, 결국에 이 문제가 SK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애초에 이 HBM을 결국에
D램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D램의 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D램 베이스 다이 자체가, 코어 다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능이 많이 삼성전자 쪽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신호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계속 좀 나왔죠. 이미 이제 SK하이닉스 쪽에다가 세계 최초 D램 개발 같은 경우 타이틀을 이미 빼앗기고 있었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최근에 마이크론 쪽한테도 뒤처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D램을 하나도 아니고 10개 12개 이렇게를 겹쳐 놓은 HBM 같은 경우는 이 12개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체 패키지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율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 성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자체가, 이 D램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가 쓸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게 사실 좀 언감생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사실상 이번에 HBM3E에서는 양산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당장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규모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재설계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양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라인들 깔아놓은 것들 다 포기하고 재설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엔비디아의 입맛에 맞는 HBM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3를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능 자체를 회복했다. 그러면서 이 D램, 코어 다이의 D램의 경쟁력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D램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신뢰가 회복이 되었다. 라고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메모리 업황이 불황이 나타나게 되고 HBM은 시장이 난리가 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는 팔지를 못했었다 보니까 품질 문제 때문에 평택 공장 건설을 중단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다가 최근에 빠르게 재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재개 2달 만에 완공 목표를 3개월을 앞당기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7년 2분기에서 1분기로 확 당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대거 증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평택 공장에서 HBM4의 코어 다이가 되게 되는 원C D램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빠르게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 공장 증설, 투자 금액 증액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능이 이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수율을 확보를 한 것 같고 성능 자체도 회사 차원에서 자신이 있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잘못했다가 굉장히 한 5년 동안에 힘든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가지고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삼성전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HBM4 양산 준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든 D램으로 이제 깎아가지고 쌓아서 HBM4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우세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압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삼성전자에게 점유율을 내놓게 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에게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새롭게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되는 이 HBM4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이스 다이가 이제 파운드리급으로 상향이 되게 되고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업체에게 그러니까 TSMC에게 외주를 준다라는 말인데 외주를 주게 되면은 돈을 좀 파운드리 업체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좀 뺏기죠. 수익이 깎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서 이 HBM4 쪽의 그 성능 자체를 좀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TSMC 쪽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겠다. 현재 이 HBM4부터는 업체별로 코어 다이 선택이 갈립니다. 지금 HBM3를 잘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서 쓰던
지금 이제 쿼다인 1B D램을 쓰게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먼저 나아가서 1C D램, 차세대 D램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정적으로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쿼다이기 때문에 이게 HBM4에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율 측면에서 성숙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1C D램 같은 경우는 차세대 D램이다 보니까 성능에서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지금 이 1B D램 같은 경우 HBM3 12단 이후로 채택이 되지를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부터 1C D램이 쓰이니까 차기 경쟁인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차기 AI 반도체 루빈 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개발이 늦어지게 되면서 원래 올해 하반기에서 연말에서 내년 1분기로 이게 퀄 테스트 일정이 미뤄졌죠. 결국에 이 루빈에다가 탑재가 되는 게 HBM4로 보실 수가 있는데, 퀄 테스트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측에서 성능 향상 요구 같은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일찍이 올해 1분기 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한테 퀄 테스트 샘플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 이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그리고 성능 향상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개발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삼성전자에게 시간이 있을 수가 있었겠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에 승부수로서 이 1C D램을 쿼다이로 쓰는 승부수를 펼치게 됐었는데, 성능 향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HBM4 퀄 테스트는 내년 1, 2월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3월에 이제 샘플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급 계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회가 열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대로 이 일정이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추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HBM4 개발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이 없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가 없어요. 이 지금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핵심 기술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HBM이 AI 반도체 부가가치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를 하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 공급망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현재 일원화가 되어 있고, 이 부품이 너무 지금 비싸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원래 가격보다 한 50에서 60%를 더 달라고 하고 있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돈을 지금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깎아야 돼요. 프리미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삼성전자로 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망만 뚫어내면은 파격적으로 HBM 가격 정책을 고려를 해서 단박에 지금 이제 점유율을 추격을 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에 퀄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이 샘플을 1만 장 정도나 찍어내면서 결국에 이 퀄 테스트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퀄 테스트에만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HBM3 12단이 대세예요. 다음에 내년에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양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분간은 이 12단이 대세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엔비디아 진영의 아웃퍼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HBM4부터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경쟁 양상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초격차 캐파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격 전쟁을 주도를 하게 되는 압도적인 메모리 사업자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질서로
제2의 치킨 게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나 팹리스 같은 탈 엔비디아 진영이 약진하고 있겠죠. 뭐 브로드컴이나 구글, 테슬라. 그러면서 내년에 이런 HBM 확보 경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굉장히 타이트하죠.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기회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업계에서는 HBM3 이 시장이 HBM4로 가기 전에 과도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어마무시한 AI 반도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겠지만 HBM4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AI 반도체 시장이 두 번째 도약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HBM4에 상용화 시기에 있어서 이 AI 반도체 성능이 아마 대폭 향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두 번째 격변기가 오게 될 것이고 HBM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될 거예요. 메모리 업계의 이 HBM 퀄 테스트 통과가 내년 1분기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거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이 HBM 시장 대응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HBM 쪽으로 가격 경쟁이 본격화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 시장을 잡게 된다라고 했을 때 4.2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선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는 지금 이제 1C DRAM 이쪽으로 지금 HBM 적용을 하는 건 삼성전자가 최초다. 그럼 기술적인 성숙도가 HBM4.2에서는 나타나게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점유율 급증 나타나게 되면서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수년 동안의 캐파 투자가 HBM 쪽으로만 집중이 되었었다 보니까 범용 DRAM 쪽에 투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향후 지금 이 범용 DRAM 쪽의 공급 부족 상황이 한 3년 정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겠고 그 이후로 2028년, 2029년 HBM4E에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3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2020년대 후반기 삼성전자의 약진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들 체크를 꼭 하시게 되면서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데 좀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 단타방, 실시간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찍어드렸었던 LK 삼양 이제 국가정보자원 화재 따라 가지고 배터리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이쪽으로 부각받게 되면서 한 이틀 3일 만에 30% 40%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단타 하시라고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려요. 단타니까 너무 많은 금액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하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단타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당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정보들 어떻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하단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놓은 거니까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